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PM에 대한 제품도 소개해 주시고 회사도 소개해 주시면서 간혹 이렇게 조이그룹 단톡에 그렇게 톡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PM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죠? 콧물은 왜 나죠? 아침마다 눈곱은 왜 끼고 기침과 재채기는 왜 이렇게 하고 뼈마디는 왜 이렇게 쓰신가가 되게 불특정하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한 PM 제품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 몸에서도 대사 과정과 신체의 세포 변화, 주기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호전 반응들을 느끼기도 하시고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결핍되어 있는 또 우리가 외부로부터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외부 어떤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라던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실시각각 각각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건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로 한 항상 이렇게 비타민들은 이렇게 항상 소진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분들이 이게 또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매일매일 나중에 보통의 하루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PM 제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 제품 드신다고 만사형통 아니고요. PM 제품 드셔도 좋은 음식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리더님들의 어떤 경험과 이렇게 또 안내를 따라서 좋은 경험을 또 누적하고 또 평범한 비용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저는 2021년에 PM에 가입을 했는데 그 전에 훨씬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한 게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국 그 네트워크 브랜드가 미국에 이제 지사를 내면서 초대를 해서 이제 교육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같이 강의를 다녀오고 강의 일정이 LA에 돼 있어서 그 인근을 여행을 하다가 기억이 난 사진이 있어서 오늘 뒤에 연사님을 소개하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연사님의 과거의 모습이긴 한데 네, 알아주시는 분들이 진짜 상당히 다른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LA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브랜드의 강의 초청을 통해서 여기 가보니까요 되게 재밌는 테마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당시에 좋아했던 특이하게 많이 봤던 해리포터의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영화로 봤던, 책으로 봤던, 이미지로 봤던 것들을 되게 실물처럼 구현을 이렇게 잘 해놓은 또 어트랙션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기도 합니다. 뭐 영화에 나왔던 버터 맥주가 있기도 하고 또 등장의 인물들이 되게 이런 재미난 이벤트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작되었던 해리포터를 좀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J.K. 롤링이 영화 자체는 2001년에 개봉을 했었고 2010년 8편이 개봉되기까지 흥행 수익이 약 9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안으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어트랙션이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영화 콘텐츠가 있었고요. 이 영화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책이 나왔을 겁니다. 1997년에 1편이 출간이 되어서 마법사의 돌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7편으로 완간이 됐고 총 판매 부수 5억, 2017년 기준입니다. 5억가 판매가 됐고 8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인쇄 수익만 1조 3,400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책은 그냥 나타났을까요? 물론 그 스토리는 아시는 것 같아요. J.K. 롤링이 카페 어디 다락에서 되게 흥미진 계단 밑에서 이렇게 메모를 했었다는 그런 기억도 나옵니다. 책에 서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책은 이런 플로우로 집필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인물들의 변화들 어떻게 해야지? 라는 작가의 그 상상을 모두 다 글로 적어 놨었더라고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은 글이 7권, 8권의 책으로 바뀌고 그 책이 영화 콘텐츠로 가고 영화 콘텐츠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이벤트 어트랙션으로 바뀌고 굉장히 거대하게 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시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개의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아까 뒤편에서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챗 GPT에 이거는 제가 한 18년도 그쯤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봤어요. 누적 이 해리포터 이 메모 한 장으로 이어진 흥행 수익, 그 다음에 이렇게 부가 수익, 주변에 발생된 이런 수익이 얼마가 됐을까 보니까요. 지금까지
약 25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50억 달러면 30조가 좀 넘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메모하고 계신가요 오늘? 펜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핸드폰 메모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오늘 또 레코딩도 하고 계시지만 뒷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으실 겁니다. 망각이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또 기대하고 비전을 가지시면서 꼭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형태로 펜 메모나 핸드폰 메모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들은 내용을 토대로 더 큰 꿈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사분의 몇 년 전의 모습이 정다경 리더님의 댁에서 홈미팅을 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코로나 때 안내문이 이렇게 왔어요. 주변 이웃들이 알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조용히 타세요. 주차장에 차 많이 대면 안 돼. 이런 공지도 봤었습니다. 그 미팅에 저를 처음 데리고 가주신 분이에요. 저의 상위 스폰서 아니고 형제 레벨에 계신데 이분이 꿈꾸신 거대로 그대로 됐구나라는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 한 장면이에요. 차에 룸미러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미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잘 쓴 글씨도 아닌데 뭐라고 써놨냐면요. SPT. 아마 이게 제가 거의 PM을 시작한 지 한 1년 안 됐을 정도 즈음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도로도 되게 많이 막혀서 지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가시화하고 메모하고 꿈꾸고 생각을 확장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 강의 연사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의 큰 동기부여와 전율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꼭 가지고 계시다면 리플렛이나 핸드북 자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아까 제가 강사님께 파일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이분의 특은 알아듣기 힘든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줄임말, 그 다음에 초성 이런 거 많이 쓰시고요. 화면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잘 집중해 보시고 또 그냥 단순간 이 순간의 순간을 기회로 비범하게 만든 여러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을 현실로 바꾼 이재덕 SP 리더님을 앞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힘을 쫙 빼놔가지고 네, 오늘 저는 이 마포 무대 설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제 떨리는 거 느껴지실까요? 네. 그래서 리스트레이트를 2번 먹었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너무 풀려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원래 저 텐션이 좋은데 오늘은 리스트레이트 먹은 척하고 한 10분 지나면 또 액티바이즈가 될 이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본업이 강사입니다. 네. 그 강의를 13년 정도 연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준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보기에는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 남양주에 온 지 12년 정도 됐고요. 간혹 이제 제가 좀 텐션이 올라가다 보면 사투리가 가끔씩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놀라지 마시고 서울 사람이 돼서 사투리 쓰는 반대로 생각하셔서 사투리 쓰는 사람이 표준어도 조금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특강. 네. 일주일 2일 부업으로 건강연금 준비한 이야기라고 과감 없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요거 강의 딱 끝나자마자 또 뛰어가가지고 문정동에 3P 자기개발연구소라고 교육회사에 또 오늘 오후에 강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빼서 활용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양시훈 우리 팀장님이 앞에서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그게 있거든요. 네, 왜 이러지? 네. 이 또 제 긴장 풀어주려고 이렇게 이제 오타가 나는 게 이제 글자체 살짝 바뀌다 보면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쩌다 도구라는 책을 2019년도에 쓰게 된 작가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초정리력이라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리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저는 이론적인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내고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 한번 쓴 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적혀 있나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도구 동문학을 제가 무려 10년을 배웠습니다. 네, 저는 PM에 들어오려고 나름 열심히 10년 동안 독일어를 배웠고요. 네. 저 처음 뵙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늘 꽤 많은 분들 처음 뵙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소개 드릴 테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 안 다칠 거거든요. 네. 자, 대학교를 10년 동안 다녔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가급적이면 편하게 좀 표현해 주세요. 저는 혼자 일방 소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쌍방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양시원 매니저님이 손에 뭘 들면 좋다고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손에 펜이 아니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를 10년 정도 다녔었고요. 서울 사람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일심동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PM 입사를 위해서 1억을 썼다. 아니다. 진짜입니다. 왜? 등록금이 1억 정도 썼거든요. 저는 진짜 PM 들어오려고 독일어를 10년 배웠습니다. 네. 자, 500만 원 연금 소득이 있다. 네, 진짜였다가 지금은 엄청 가짜가 된 지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7개월 만에 500만 원 정도의 연금 소득을 만들어 들어갔고 뒤에서도 뭐 연역을 좀 말씀드렸지만 1년 7개월 정도 됐을 때 월천 소득을 나름 만들어냈거든요. 그 노하우들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제가 82년 6월 20일입니다. 혹시라도 생일날 선물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리 이렇게 제 과가 1학년 때는 이제 서양 어문학부라고 해서 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어문학부에서 공부 잘하는 순서로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탈리아, 독일어. 독일어가 제일 꼴찌인데 제가 꼴찌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왜? 1학년 때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보험 영업을 제가 6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스트레피라는 교육에서 오기 전에. 그때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이 장소에서 깨달았습니다. PC방에서 포트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대포 싸움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밤새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모 PC방에 사촌 형님이 알바를 했거든요. 형님은 집에 3일 갔다 오는 동안 저는 계속 포만 쏘고 여기 라면 10개, 카스 10개가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미쳤던 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가든이라고 하는 그 맛있는 맥주가 있거든요. 얘도 제가 보험할 때 사실 10년 다녔던 대학교에서 7년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오빠 헤어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제가 하루에 호가든을 10병씩 먹었습니다. 왜? 맨정신으로 못 버티겠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개콘도 완전 중독자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린 줄 아세요? 저는 아까 우리 양순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좀 미친놈입니다. 근데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미쳤던 걸 그냥 단순히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이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념. 소로 회장도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긍정의 의도로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고 꾸준하게 합니다. 요 메시지는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고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내가 5년이나 10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의 명언이 있거든요. 저는 PM이나 지금 하고 있는 바인드나 독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요하게 같이 외쳐주십시오.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저는 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족도 동일한 표현을 꾸준함 또는 일관성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6개월 동안 미친놈처럼 살았을 때 제 모습입니다. 네, 사실 아까 우리 양종 팀장이 엄청 예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거 96kg까지 갔었던 모습이고요. 더 중요한 건 요거는 PM 초기에 96kg였다가 제가 무려 18kg를 70일 만에 감량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요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 안 바뀌니까 또 천천히 신압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70일 됐습니다. 뭔 줄 아세요? 100일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요 단어 꼭 적어가세요. 이제 10, 11,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두 단어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사업 제대로 하고 싶다면 파이프라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절제라는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제.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살았어요. 성공을 버리고 식탐을 가졌습니다. 요게 새롭게 나온 버전이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 70일 전에 딱 이 단어에 완전 꽂혔던 것 같아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저는 단순히 결단했습니다. 몇 킬로를 빼겠다가 아니고요. 제 몸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이번에 제대로 바꾸겠다. 제가 100일 딱 지나면 무슨 일을 할 줄 아세요? 바로 줌 특강을 열 거고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제가 했던 100일의 프로세스 그대로 레시피를 정확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왜?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이제 좋은 제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PM이 좋은 회사 맞아요. 좋은 제품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프리미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매니저님들이 내가 프리미엄이 되시는 그 본질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험료는 또 열심히 했거든요. 한 800만 원, 1000만 원 벌 때도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는 월급입니다. 주고가 아니고요. 28만 원, 28만 원 받을 정도로 수직으로 낙하를 했었던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 상경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서울역 당시에는 문정동 그 수서역이 없어가지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왔다 갔다 한 50번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저는 차비로 500만 원 정도를 8개월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정도 쓰고 계시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보통 오 좀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가 뭐죠? 2014년 5월달에 사실은 여기 입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요 단어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8개월 동안 50번 왔다 갔다 한 열정적인 남자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열정 있는 남자가 아니었고요. 도피하는 남자였습니다. 도피. 그러니까 대구에 있으면요, 친구들이 술 먹자, 포트리 싸러 가자, 담배 피자, 욕하자,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을 바꿨을 뿐입니다.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50분 오니까 강경 대표님이 좀 안타깝잖아요. 자네 여기 한번 입사해 볼 생각이 있는가? 근데 제가 보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바로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양재동 고시텔 24만짜리 바로 끊고 왔어요. 그때 양준 팀장하고 직원 4명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3명 다 집을 빼더라고요. 원룸에 우리 양 팀장하고 있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갔는데 다들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군가를 기대하긴 했지만 결국 내가 바로 세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운명처럼 나타난 당시 누굴까요? 아닙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딱 나왔잖아요. PM을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 진짜 우리 양 팀장하고 저희 이런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적자가 아니고요. 그냥 11개월 동안 못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전국에 온라인 잘한다는 강사님들 다 수소문회가 찾아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세팅 딱 했는데 그때 우리 오늘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사포로 가 계신가요? 우리 양원근 대표님이 강경 대표님이 오랜만에 인사하러 오셨어요.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낯빛이 좀 어둡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게 안 보이던 분이 너무 혈색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경 대표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그룹의 수장이 아니 지금 까는 거 아닙니다. 팩트거든요. 저희 그룹의 수장이 손소영 대표님하고 우리 정다겸 리더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설명회를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코로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왔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말 잘하는 건 쉽습니다. 화려한 변호하는 건 쉬운데 증인이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자기관리 강의하면서 반쪽짜리 자기관리 삶을 살았습니다. 요 해먹은 사진이거든요. 해먹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스토리가 변은 3일에 한 번 20분간 진짜 힘두면 해두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술과 인서트를 했고요. 음식이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음식이 나를 먹는 건지 요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열살자 효과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살이 잘 안 찐대요. 근데 저처럼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지 마시고 있는지 흡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걸심 들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심 들린 걸 내가 볼 수 있으면 살이 잘 안 찐다니까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세요? 거울 앞에서 드세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먹기 힘들거든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존경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막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자꾸 내 모습을 객관화해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걸어다니지 않았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면 목이 완전 가가지고 일요일에 완전 파김치 돼가지고 또 포 같은 날 3병 먹고 완전 뻗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PM 딱 나기 전에. 자, 갑자기 분위기가 또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이독이라는 단어 한번 적어주세요. 순이독. 저는 독서법을 12년 동안 연마하고 있고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순간이동 독서법입니다. 순간이동 독서법. 책에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뭘까요? 목차 그리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목차에 가가지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서 바로 그 부분 가서 읽어보니까 이 부분 나한테 도움되네 하면 호기심이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하고 C42580 독서라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계속 읽으니까 10페이지 못 넘겨요. 그것도 어떻게 읽을까요? 손 쓰면 집중되고 뭔가 핵심이 보이니까 눈으로만 읽으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 편안하게 까먹을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하게 뭔가 적고 좀 따라 외치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 세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늘 우리의 롤모델은 고양이 인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 인형. 고양이 인형 어떻게 하고 있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365일 동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팁 드렸거든요. 저는 고개가 상담할 때 딴 얘기 안 합니다. 경청할 뿐이에요. 근데 경청의 본질은요, 잘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의 본질은요, 상대가 안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고 싶게 만드는 게 경청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딱 뻗고 팔짱 딱 끼고 표정 무표정 자세로 있는 사람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강의 아니고요. 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직 너무 굳어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집에 우환이 없으시다면 조금만 살짝만 이제 좀 저도 좀 이제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제가 이 책 읽으세요가 아니고요. 이 책의 이 개념만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건데요. 사진을 제가 찍으라고 드리면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2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제가 읽어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침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이 책은 24페이지만 읽으시면 되겠고요. 진심입니다. 저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이게 실없나? 그리고 이 책은요, 제가 요즘 클로징을 할 때 이 책으로 클로징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요,
저는 프리미엄한 정보를 프리미엄한 사람이 프리미엄한 제품을 프리미엄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아침 저녁 주스 이 느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이 사람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당신이 읽을 의향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성 소득에 대한 노하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실 책 한 권 읽고 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설득이 되는데 요거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탁동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쉬운 말로 뿅아리가 알아서 깨어나려고 하면 동시에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미닭이 계속 쫙줘야 되고요. 알에서 깨어나려고 확 쫙야 되는 게 동시에 꽤 오랜 시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교육받는 게 어떤 역할일까요? 어미닭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쪼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독서 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가 깨는 게 저는 독서의 위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에 두 단어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두 단어. 기술격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술격차. 앞으로 부의 격차는 기술의 격차에서 나온대요. 누군가는 아침 저녁 주스, 비타민, 미네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침 저녁 주스를 누군가한테 주면서 이렇게 조금 오반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매니저님, 지금 요게 500만원, 1000만원 연금성 소득을 가질 수 있는 티켓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설명을 드려요. 눈빛 액티바이저 딱 알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태도에 사람이 빨려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당인 미대는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아보는요, 해석을 하면 베이비예요. 신생아입니다. 근데 우리 신생아, 아보 가입시키고 어떻게 하시죠? 또 신생아 나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신생아 나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키워요. 그렇죠. 3주 동안은 집중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3주 동안 회사 제품 보상을 3번에서 4번 정도 만나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다 보면 그분들이 깨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현명한 소비자로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예요?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그 기술의 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지적 유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적 유통. 그러니까 물리적인 유통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를 누군가한테 정확하게 주는 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사업자를 한 명 발굴을 했는데 광주 쪽에 계신 농협 직원이거든요. 어제 제 처음인 것 같아요. 교육도 한 달도 안 받은 분이 4명을 오토십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원래 하는 거죠. 그거 왜 놀랄 일이야? 한 달도 안 된 신규분이 4명을 오토십 등록했거든요. 제가 지금 지적 유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주변에 PM 드시는 분 있어요? 하니까 전 직원들이 PM 다 먹고 있대요. 그럼 보통 우리 뭐라고요? 아이씨 큰일 났네. 갈 데 없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분들 중에 오토십이라는 걸 아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어떻게 하나니까 누가 주문을 해가 대량으로 가져온대. 그리고 그걸 한두 달치씩 판매를 한대요. 우리로 치면 BA 세트를 몇 개 사가지고 나눠서 소분하는 개념인 거죠. 느낌 이해되실까요? 네. 제가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었죠? 내셔널 콩그레스에서 BA 팩이라는 57만원 쿠폰 있어야 되는 거랑 그 액션팩이라는 52만짜리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액션팩을 할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액션팩과 BA의 차이를 얘기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3세트를 사겠대요. 500포인트 3세트면 1500포인트거든요. 이분 사업 제대로 한 번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제가 뭘 했냐면요. 물통을 30개 사라고 했습니다. 물통. 요런 물통 있잖아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전 직원들한테 선물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 직원들이 뭐라고 앉아서 1년 다 드셨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런 물통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그분을 전 직원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액션팩이라는 정보 하나 하고 물통 정보 줬을 뿐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그럼 또 전술적 또 그분한테 뭔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제품 떠오르세요? 뷰티. 뷰티도 있지만 좀 더 와닿는 거. 그렇죠. 정식 식사할 때
세포 정도를 500ml 타가지고 절대로 먹지 마라. 들고 있어라. 우리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내 혼자 먹고 시간에서 먹을지도 몰라. 근데 가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흔들고 있으면 분홍색이니까 예쁘잖아. 언니 그거 뭔데요? 살 안 찌는 주스. 뭐 그런 느낌을 하니까 뭔지 모르고 먹는 거지. 근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당뇨에 좋다가 아니고요. 언니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의 결핍이 뭔 줄 아나? 당뇨에 두 가지 결핍이 있잖아요. 아연과 크롬이잖아요. 그 아연과 크롬의 결핍을 해결해주는 구아바 성분의 맛있는 솔루션이다. 2포씩 집에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적 유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대단한 공부를 해가지고 대단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NTC처럼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이 책에서 기술 격차와 직접 유통.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요 건강관리 혁명의 24에서 26페이지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페이지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가격, 그리고 다리가 달려있어야 된대요. 필수 산업이 되려면. 무슨 말이죠? 지가 알아서 막 다닐 정도로 제품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소비. 우리 어때요? 저희 교육회사 3P가 이런 것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회사가 왜 네트워크를 하세요? 저희는요 평생 단 한 번만 교육을 듣고 단 한 번만 바인더라는 걸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데 PM은 이걸 멋지게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메이드 인 젊은이들이 만들었잖아요. 보편적인 선호, PUV, 하랄, 코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뭔지도 모르는데도 최상급에서 인증을 해준 보편적인 선호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미쳤죠. 짧은 소비기간. 아까 우리 조이핏이나 이런 거 하면 사실 한 달도 아니고 2주만 해도 제품을 복용할 수 있는 정도로 짧은 소비기간. 이 5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의 2명의 경제 자문이었다는 거죠. 폴 제인 필드라는 사람이. 저는 이 정보를 들 뿐입니다. PM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그런 정보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건강에 대해서 건강 관리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치유였잖아요.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뭐예요? 예방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세 글자로 웰니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 웰니스가 들어오면서 두 글자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는 요 단어도 한번 적어두세요. 인식의 사다리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인식의 사다리.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PM이 하니까 사다리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래 저렴하면 좋지. 사다리 안 올라왔어. 다리 달릴 정도 제품 좋아. 사다리 올라왔어. 사다리 올라왔어. 사다리 올라왔어. 사다리 올라와. 사다리 올라가지고 꼭대기 오니까 그게 PM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사다리를 올라오게 하고 뭔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덤대고 PM 좋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끝났습니다. 한 3, 4주 걸릴 걸 제가 지금 10분 만에 끝내드렸습니다. 자, 파이프라인과 다들 들어보셨고 이 강의가 생긴 것도 어쩌면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하고 똑같은 책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런 접근은 저밖에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규훈 대표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관계 우선의 법칙. 우리는 이전 시대가요 제품 우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M 제품 좋습니다. So what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비슷한 책으로 제가 한번 엮어봤냐면요. 이 관계 우선의 법칙의 책에 보면 이 두 개의 나룻배가 있거든요. 매니저들은 두 배 중에 어떤 걸 타고 뚝섬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른쪽이 그나마 좀 예뻐 보이나요? 네. 안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전동 보트 하나 달아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지금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가 펴야 되거든요. 네. 자,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리더님들이 한 몇백 년 전에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지을 건가? 네. 한 사람은요, 쇠 빠지게 돌을 옮기면서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뭘 만들어요? 아까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시스템. 네, 거중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만들 때는 돈도 좀 들어가고 좀 기술력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게임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아까 우리 그 전문용어로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5세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게 따라해볼게요. 직자사투. 직자사투. 몰랐는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경험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자영업을 아르바이트 포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가톨릭대학교 CU 정문 편의점에서 12시부터 6시 시급 2배 주거든요. 야간 알바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막 150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반열 막창이라고 그 막창 본점 알바 출신입니다. 사장님이 제가 나름 열심히 하니까 12시 되면 집에 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어른들 오면 제가 다 케어해가지고 3시쯤에 문 닫는 걸 그때부터 했고요.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대박인 게 SK주유에서 제가 10시간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훈련했던 게 뭐냐면요. 그 요새는 주유 다 본인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넣어줬잖아요. 제가 연습해가지고 최대 10대를 동시에 받아서 케어를 해봤습니다. 뭘 했는 줄 아세요? 어떤 회사의 차는 이쪽에 주유구가 있고 이쪽에 주유구가 있는지를 제가 다 외웠어요. 그리고 트럭은요 키를 꽂아가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덤프 트럭 같은 거는 들어가면 2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빨리 넣어야 되는 건 3단 넣고요. 얘가 좀 천천히 시간 좀 걸리는 애는 1단 딱 해놓은 거예요. 카드인지 현금인지 체크해가지고 현금 바로 받아가 끝나고 카드 5개 받아가지고 끌고 얘가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처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 2년 정도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별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새벽 6시에 시급 3만원짜리 알바에 당첨이 됐어요. 시급 3만원. 그때 우리 3천원인가 4천원이 되거든요. 눈 뒤집어졌죠. 근데 6시인데 호주는 첫 버스가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예요? 나하고 안 맞네. 차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선택한 줄 아세요? 1시간 걸렸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걸렸거든요. 그렇죠. 자전거 아니고 자전차를 샀습니다. 차처럼 타는 자전거를 사가지고 1시간 그냥 새벽길을 달리는 걸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만원 알바를 12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뭘 했는 줄 아세요? 호주에는요 당시에 지하철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캐러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홈플러스가 있는 데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접시 닦기를 또 4시간 해요. 그것도 또 시급 한 15,000원 주거든요. 그리고 11시쯤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한 30분 동안 또 자전거를 타요. 그렇게 딱 6개월 살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한 번도 안 된다에 초점을 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마법의 질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저는 어떤 질문도 어떻게 하면이라는 질문으로 부정적인 답변 나오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 던지면 방법과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고요. 왜 하필 내게? 라는 질문 던지면 변명과 핑계거리만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왜 하필 내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런 자영업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요 일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장인으로서 이보현의 토킹클럽 영어 문법을 1년 정도 가르치면서 문법을 뗐거든요. 역시 가르치는 게 최고의 학습법이구나.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영어 문법을 뗐었고, 보험회사 2군데 6년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지금 3P라는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다들 그렇다시피 주식과 부동산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는 사업은 6년 전에 시작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요번에 정리하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거의 가치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 느낌 아세요? 12시부터 새벽 6시 하면 시급 2배 준다고 방문하면서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2개월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리고 주유소 10시간 해가지고 한 달에 급여 얼마 받은 줄 아세요? 70만 원 받았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 아세요? 70만 원이나 받은 거예요, 대학생이. 근데 지금은 IMM 정도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걸 저는 그 가치가 느껴졌고요. 자, 근데 요거는 제 경험이었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 사업자, 투자자의 문제점. 직장인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힘들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계속 가면 갈수록 고갈되니까 제가 방전되면 저는 목 나가거나 이 무릎 나가면 강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은 뭐가 힘든 줄 아세요? 혹시라도 기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거든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폐업이란 말도 너무 익숙해질 정도로 쉽지 않은 시장이 됐고요. 투자자는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투자 좋은 건 알아요.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크게 없습니다. 그 자본이 없으니까 투자가 어려워요. 얘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가져오진 않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마음은 있는데 정확한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품을 팔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사업이든 확신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확신. 근데 그 확신은요, 두 단어가 만났을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경험에서 나오는 게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00일간 이번에 제대로 몸을 만들고 싶은 게 제대로 된 경험이 나오면 훨씬 더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요, 요거 색깔 보이실까요? 네. 잘 안 보이십니다. 억지로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희미해질 거고요. 그러면 자영업은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셔야 돼요. 평생 공부하시고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우리 리더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 게 저는 PM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히. 네. 자, 세 번째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책. 얘는요, 진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책 제목만 이해하셔도 되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언제 사주고. 저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캐시백의 전성시대. 이미 사람들은 예전에 막 SK부터 해서 캐시백 방송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캐시백을 제공하는 쇼핑몰에 서핑을 즐기려 할 것이다. 와, 소비도 그룹으로 하는 시대다. 자, 우리 그룹으로 하는 시대다. 요거하고 뭐가 연결되는 줄 아세요? 매니저가 연결되는 겁니다. 매니저는 뭐예요? 4세대 그룹 수당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동구매예요. 공동구매.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만 보세요. 너무 중요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비의 그룹화 이때까지는요, 제가 농협 딱 그랬잖아요. 13명의 직원이 다 오토식도 아니고 따로 국밥으로 먹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한 정보 드리니까 우리 다 오토식 누구 산하로 이렇게 같이 하자라는 그룹화를 만들어낸 거죠. 미래 소비자들은 저는 이 문장에서 완전 소름 돋았습니다.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져 미미한 캐시백을 받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룹으로 똘똘 뭉쳐 조이 그룹으로 똘똘 뭉쳐 강력한 캐시백을 받으려 봐보세요. 정다경 리더님하고 손생 대표님 제가 존경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자리에 늘 계시고 지금 또 부산에 가가지고 제일 열심히 한 장 보상 그리고 있는 게 손세영 행동하는 리더님이라고 좀 정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저는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의 위치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요, 정보가 없어가지고 소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현명한 소비자 또는 생산 소비자인 프로슈머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스마터 소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현명한 소비자. 이 사람도 현명하거든요. 뭐예요? 개인 캐시백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캐시백 받잖아요. 어찌 보면 세일즈죠, 세일즈.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룹으로 최초 4세대에 대한 그룹 캐시백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느 게 더 현명한가요? 어느 게 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혼자만 요거 어이예 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5세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주고 고쳐주는 거, 그게 코치의 역할이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주고 고쳐주는 거. 요걸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니까 캐시백의 전성시대 그룹으로 소비하고 그룹으로 캐시백 받는다는 말을 표현하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오토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세대라는 개념을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캐시백을 받을 건지. 예. 그렇죠. 아고와 멘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끝났고요. 양 팀장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그냥 조금씩만 얘기했다면 이 책은 제가 좀 완전 씹어먹는 책이거든요. 예. 26페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바람에게, 그러니까 건너뛸 수 없고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시대의 흐름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소비자의 바람이래요.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죠? PM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지금 회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인식의 사다리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마시는 프리미엄 솔루션. 자, 리더님들 잘 보세요. PM이 흡수율이 한 95% 된대요. 동의하시나요? 네. 왜 그런 건데요? NTC 말고 왜 그런 건데요? 왜 95%인데요? 그렇죠. 친수성이잖아요. 물하고 친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NTC는요 우리 언어예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NTC 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흡수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구강 점막입니다. 구강 점막이 90% 이상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PM의 거의 모든 제품은 파우더 형태입니다. 그 파우더를 물에 타서 먹는 친수성 제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순간 구강 점막보다 어디까지? 세포 끝까지 5에서 10분 안에 가는, 그게 어려운 말로 NTC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르지 않나요? 똑같아요. 이거의 교집합이 PM이라고 하는 거하고 마시기 때문에 왜? 흡수율이잖아, 흡수율. 그리고 비타민 안 되잖아요. 솔루션이잖아, 솔루션. 장에 문제가 있으면 뭐래요? 파워칵테일, 유산균. 잠을 못 자면 리스, 마그네슘, 천연 안정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네요. 비타민 B. 제가 이 질문 드리면 우리 리더님들 말고 한번 맞춰보세요. PM 제품 중에 항산화가 관련된 그 성분을 뭐라고 하죠? 항산화, 셀레늄이죠. 셀레늄 제품 3가지를 다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셀레늄이 들어있는 제품 3가지, 아니 손만 들어주세요. 아니 왜 손만 들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침 파워 칵테일에 일단 셀레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이슈츠라는, 저는 이걸 오전 오후 주스라고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녁 리스토레이트에도 셀레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항산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완전 소름 돋았어요. 아침하고 저녁은 좀 기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셀레늄은 깔아놨다는 건 항산화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그냥 PM이 아니고 이렇게 좀 갔으면 싶어서. 자, 요거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 피라미드잖아. 그럼 여기서 흥분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요렇게 보여주는 걸 전문 용어로 한번 적어주세요. 삼자 도구라고 합니다. 삼자 도구. 그러니까 나 이외의 책이나 PDF나 자료를 그냥 보여주는 거, 객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읽어드리거든요. 언니야, 네가 말했던 피라미드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고 각종 명목으로 구분 징수할 수도 있고 블라블라고 제일 큰 건 뭐예요? 공제 가입에 미가입돼 있다. 근데 PM 뭐예요?
코사라고 하는 특수판매 공제법에 등록되어 있고 블라블라 하면서 정확한 정보만 드리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에 가입하는 게 11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쉽지 않다. 네. 자, 지금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변화가 여기 보시면요.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이 축산업계나 수산업계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유통이 대세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PM이 저는 손생 대표님이 6년 전에 PM을 선택했을 때 이 메시지에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뷰티 전문가입니다. 근데 제가 왜 PM을 선택하느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6천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우리 본사 대표님하고 소통한 다음에 딱 하고 지금 거의 그 시장까지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조이그룹이 파이브라인 특강이 됐든 조이핏이 됐든 딱 필요한 시점에 한 발자국 정도 먼저 나가 있는 이 리더의 이 20년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자, 왜 교육해야 되는가? 제대로 된 복제를 위해서. 왜 교육을 받는가? 제대로 된 복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얘기 다 때려치우고 하나만 얘기하면 기승전 교육이라는 단어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세일즈가 아니고 일단은 이것도 아니에요. 자가 소비자입니다. 자가 소비자. 자가 소비자가 유즈 되어서 내가 먼저 제품의 증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제품의 증거가 된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게 토크잖아요. 그렇게 하면 관심 가진 사람에게 NTC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냐면이 아니고 한 잔 경험할 수 있게 데모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관심 가지면 신생아가 생겼잖아요. 아빠가 등록됐잖아요. 3, 4회 정도 제대로 케어하면서 교육을 1대1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눈빛이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면 제대로 리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만 하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보는 판매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내가 그 IMM이라는 사업가,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려면 내가 교육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PT 정도의 월천대기 되고 싶다면 이 IMM들이 교육할 수 있게 복지하고 이런 데 초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돈이 된다. 그래서 퍼스트라인 수당이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세대 후원 수당과 리더십 수당이라는 가치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하면요. 요 책의 마지막 핵심이 마케팅 전문가가 되는 게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장 정도의 A4 용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정당임 리더님이 1대1로 2시간 상담을 해주면서 보상 플랜 한 장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네, 45분이 됐네요. 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야말로 리더님이 꼭 가야 될 방향입니다. 해서 자, 그때부터는 한장 보상이나 클로징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책 보여드리고 싶은 게 소비자들이 아직 모르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지적 유통이고요. 당신이 이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적 유통과 기술 격차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우리가 벌어들일 돈은 배송이 아닌 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물리적인 유통이 아니라 지적 유통이다. 소비자 삶을 개선한, 그러나 소비자는 그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를 교육하는 것이다. 정말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원래 교육 강사였습니다. 근데 뭘로 바꿨습니까? 교육 복제로 그냥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이 교육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 시간도 쪼개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면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시간이 제가 1시간 정도로 준비했는 거라서 저희 한 장 가지고 하여튼 클로징을 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요 얘기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팀 파트너세요. 매니저 할 생각을 못 하십니다. 국민연금 30년 납입해서 현재 50만원 매월 수령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공무원 5급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230만원 정도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한테 70% 수령이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밥상에 좋은 게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7개월째 PT를 달성해서 현재 SP 레벨에 와 있고요. 얘가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아들내미거든요. 돌을 던졌는데 지 뒤통수에 때려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들으시냐면 지금 8살이고 완전 똘끼 있고 외동이고요. 엄청 까뭅니다. 그리고 저를 감사하게도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뭐 물려주겠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해놓고 좋은 경험과 기회를 우리 아들에게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좀 덜 힘들고 좀 더 행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재태입니다.